눈에 띄는 게 그 3호에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있거든요. 그 우리 유기동물도 굉장한 사회 문제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호소에서 감당을 못해서 대부분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되게 많은 개체수에 그것도 도사견 엄청 덩치도 큰 이런 개들이 쏟아져 나올 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다 입양하기도 경우에, 어렵죠. 그쵸. 사실. 네. 국내 입양이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 정도 크기의 개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 사실 많지 않을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호 관리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증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이미 존재하는 개도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개 보호에 대한 사항도 좀 이렇게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많은 단체들이나 또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입양이든 이 개들의 사회화든 또 질병 치료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 숙제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2항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하죠.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개 사육 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에 8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 그 밖에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거는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세울 때는 그 행정기관장하고 또 농장 관련 단체 의견을 들은 뒤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통상 다른 법률에도 많이 들어있는 조항이긴 한데 정말 잘 세워야겠다. 기본 계획 그렇죠. 너무 중요하다. 지금 조문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조 실태조사 1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마 이게 실태조사는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이제 공포됐으니까 바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6개월이 경과될 때 되기 전까지 끝내야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그 데이터가 바탕이 돼서 6개월 후에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계획 조문이 적용되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실태조사는 뭐에 관한 거냐면 1호 개사육 농장 운영 현황, 2호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의 운영 현황, 3호 개식용 식품 적객업자의 운영 현황, 4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개사육 농장이 어떤 법에 근거한 사업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정확한 실태 현황이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없죠. 보통 이제 시민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는 자료는 그 재반 그 시설에 대한 등록 신고 허가사항 예를 들면 이제 그 축산 가축 분뇨시설이라든지 분뇨시설이 등록되어 있다거나 요런 통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혹 이제 건축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구조물 같은 게 건축법 위반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간접적인 자료로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정식으로 이게 인정받은 사실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농장이 정확하게 몇 개며 이런 거에 대한 현황이 거의 없죠.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동호보단체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료가 나오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도축하는 그 시설 등록된 게 30몇 곳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등록된 곳이요? 등록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도축 그냥 시설의 도축 현황, 시설이? 예, 도축 현황이? 시설의 현황이 그 정도였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언뜻 그냥 제가 그냥 언뜻 보는 기사여서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훨씬 많지 않을까요? 왜냐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뭐 농장과 도축장이 또 따로 있는 경우도 많긴 한데 같이 하기도 같이 하니까. 농장을 하면서 도축을 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 현황을 파악조차 사실 못한 거죠, 그동안 제대로. 그래서 이제 업자들이 말하는 개농장의 수와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수가 또 굉장히 차이가 갭이 있고 있죠. 특히나 또 분뇨시설도 없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농장은 오히려 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실태조사 사실 되게 갈 길이 멀어 보여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조사할 거냐, 전국을. 그래도 해야죠. 해야 네. 되고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기반해서 말씀하셨듯이 그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거를 네. 주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료 제출 요청 받은 자는 보통은 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를 쓰기도 네. 하는데 이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제 굉장히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 제출 요청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보면 행정기관하고 지자체하고 동물 관련 단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정작 그 업자에 그쵸. 대한 거는 없네요. 그러면 업자가 만약에 이제 개농장을 닫고 들어오지 마라 할 경우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실상 불이익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업 지원에서 제외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사실 실태 조사에는 굉장히 장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자면 동물보호법에서도 사실 지자체장이 어떤 그 관련 업자나 그 업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사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여기에 왜 이제 업자에 대한 부분은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꼭 업자를 이렇게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는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행정적인 강제력을 좀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동물보호법상 그럼 뭐 검사 출입 권한이 그렇죠. 있지만 우리 현장 보면 알지만 절대 안 해주잖아요.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너무 이제 좀 조심스럽다 보니 그런 출입 권한 같은 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특별법에 의한 실태 조사를 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규정한 자료에 제출 의무가 없는 사람이어도 응당 필요한 경우에 이제 법률 정확히 적용해서 출입해서 네. 정확히 조사를 이루어져야 그래야 좀 이 전체적인 그 운영이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실태 조사 적극적으로 네,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8조 개식용 종식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년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1항은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개식용 종식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를 한다. 1호는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호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그리고 조정하는 것, 3호는 그 밖에 개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또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어떻게 식용을 구체적으로 종식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주요한 정책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법사에서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위원회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는 거. 그래서 이제 5년 이후에도 계속 뭔가 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그 소기의 목적을 다 하면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그 종기를 딱 명확하게 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이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뭐 농림축산식품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이런 공무원 이런 전문가 중에서 이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필요한 사항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6개월 후에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대략 2년 6개월의 유예 기간과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의 상황에 한 2년 6개월? 그렇죠. 네, 2년 이렇게? 6개월, 2년 6개월 그러네요. 아마도 이제 유예 기간 전과 후를 조금 이렇게 네, 그렇게 딱 심의할 수 계산했나 있는 봐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제 9조 개사육 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개사육 농장, 그리고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 판매하기 위한 시설. 3호 개를 원료로 사용해서 식품을 조리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네, 그 이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고 이제 판매하는 이 일련의 어떤 영업자들, 이런 것들이 신규로 이제 설치되거나 추가 설치하는 거 이제 금지된다. 네. 이거는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네. 시행이 됩니다. 공포일 이후에는 새로 이제 보신탕집을 내가 개업을 하겠다는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 게 개업할 때 보신탕집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건강이나 다른 것도 하죠. 뭐 오리탕집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신규인지 이게 추가인지 이거를 과연 우리 지금 지자체가 판단을 할까라는 적극적으로 판단할지 이것도 의문인데, 네, 이거 정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제 돌이켜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거에 대한 시행과 단속이 되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맞아요. 그 얘기가 되겠네요. 네. 네. 우리가 항상 지적하고 불만이고 했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유예 기간 동안 저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0조는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농장주나 이제 지금 기존의 그 업자들, 그리고 뭐 이제 보신탕 그 건강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업자들은 그 시설 명칭이나 주소, 규모, 영업 사실 등을 입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이제 지자체 장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서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때는 거부하는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사망은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은 폐업이나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행계획서,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죠. 지금 그 앞에 말한 것과 이제 따로 이제 이행계획서를 낼 수 있는데, 이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항은 이제 이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다. 5항은 이거 이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6항은 이제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이제 준수했는지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7항은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지금 그 업자들이 운영하는 그 현황에 대해서 스스로 일단 신고할 의무인 거죠. 그래서 네네. 앞서 말한 그 어떤 실태조사의 약간 보완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내가 하는 그 현황,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개, 개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종식해 갈 것인지를 이행계획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나중에 그에 대한 지원이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보면 폐업 등의 지원이 있죠. 그래서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업지원도 같이 한번 봐줘요. 네. 같이 할까요? 네. 제12조 전업지원이 또 있는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 앞에서 이제 주연변님이 읽어주신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폐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 지원, 요게 이제 개사육 농가가 만약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 자금을 좀 지원하도록 하는 좀 보상이랑은 다른 개념이고 이 법에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사육 그 농가들이 좀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법이 논의될 때 가장 시끄러웠던 게 보상 맞습니다. 문제죠. 네. 네. 보상을 요구를 하고 업자들 측에서는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상 규정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네,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네. 이제 되어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의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원은 하여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지원의 전제 조건은 앞서 말했듯이 그 어떤 신고나 이행계획서를 좀 성실하게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폐업 또는 전업의 지원을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제 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이제 네. 정해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결국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그 네. 부분이 가장 아직 남아있는 숙제 같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네. 여기서 또 아마 치열한 네.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좀 생계 유지 수단을 가지셔라. 그 좀 그분들도 잘 생계에 곤란하지 않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래야 또 네. 개식용 종식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지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이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가 않지만 이제 불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말씀드렸듯이 생계 유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또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뭔가 기존에 지금 일부 이제 주장하시는 그 업자들은 뭐 이제 개 마리수에 따라서 또 막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또 지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다른 업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떤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다각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그 여러 사례들 보잖아요. 이렇게 전업하신 분들의 경험담? 맞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만족스럽고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국가에서 금지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을 그게 아무리 이제 수익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고 산다는 게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무리인 행위라서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보람된 사업을 하면서 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3조를 읽어보겠습니다. 13조는 이제 출입 조사에 관한 권한입니다. 이게 아까 그거에 그거 좀 보완을 하는 거네요. 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실태 조사를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자료 요청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 접객업자에게 이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라는 게 나오네요. 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실태 조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수리를 하는 것, 그 이행계획서를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 밖에 이 법을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출입 조사를 해서 그 실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이제 그 절차네요.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좀
그래서 기존의 문구입니다. 네. 공부할 때는 목차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먼저 봤더라면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를 처음 본다. 네. 라는 거 너무 티났네요. 아까 좀 봤는데 그죠? 봤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동물보호법에도 있는 규정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똑같이 이제 그 사육 농가나 뭐 판매업자, 영업장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제 14조 이행 조치 명령 등 해서 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게시용 도축, 유통상인 또는 게시용 식품 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호 제9조에 따른 개사육 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구조에서 신규 농장 금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을 정해서 하지 말아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 보관. 네,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네, 또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호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호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호 제5조 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한 자. 네, 앞에서 이제 조치 명령을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거나 제5조 1항을 위반해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또 도살하거나 또 분식단을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가서 간판이나 영업 표시물을 제거하거나 삭제하고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게시물을 붙이고 또 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기구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할 수 있게, 한마디로 강제 집행인 거죠. 강제로 폐쇄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4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묻고 들어봐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 농가에 대해서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 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제 그 안에 뭐 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개들에 대한 이제 보호를 적절히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 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조는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여러 가지 농식품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을 일부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제 위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또 이제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권한 위탁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농식품부 장관의 업무를 좀 더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는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조까지 마저 할게요. 이게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이제 의제를 하는 부분인데 15조 2항에 따라서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법인이 있겠죠. 그 임원이나 직원은 그 형법 129조부터 이제 132조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뢰 같은 경우도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은 그 단체는 뭐 민간 단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는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의 지위에서 또 엄격하게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벌칙. 사실 중요한 규정인데 이제 핵심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제5조 1항 이 조항을 위반해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동물보호법상
그 동물을 죄고행위하죠. 죽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랑 이제 동일한 처벌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 이 항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식용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 식품을 유통 판매한 자입니다. 그 2년이 뭐 중하다면 중하고 경하다면 경한 건데,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이나 뭐 축산물위생법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규정이 우리가 적용된다라고 봤을 때 형은 이거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뭐 균이 있는 먹을 수 맞아요. 없는 원료로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중한 형에 처해지지만, 지금 요게 이제 좀 더 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도 그런 위험성에 대한 판단 없이 지금 이 행위 자체로 그 처벌이 되는 거라서 어떤 형의 균형성은 어느 정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요거 이제 앞에서 그 살펴본 어떤 뭐 그 시설을 신규 추가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고랑 이행 계획 제출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관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거나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사실 국가 입장에서도 이걸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과태료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을 살펴봤고,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즉시 공포가 되는 조항이 있고, 6개월 뒤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조항, 그리고 공포한 뒤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식용 목적의 사육 증식, 그리고 도살, 그리고 뭐 판매, 가공품 판매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한 처벌은 공포 후에 3년이 지난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겠죠. 네, 보다 보니 약간 감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네네. 게 문제일 거고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이제 기본 계획상 어떤 절차들을 좀 마련해야 되고, 이런 각들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전체 내용을, 우리 다음번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그럽시다. 네. 이게 내용이 저희가 좀 길어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뭐 예를 들어 업자들이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이 법 자체에 약간 반발을 해서 뭐 위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특별법이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자분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위헌 소송 쟁점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